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365의 신철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다 정말 멋지게 잘 성장시키고 싶다는 소망은 정말 같은 마음일 텐데요. 새학기 들어서 선생님도 뵐 겸에 교실에 들어가 보니 내 아이가 유독 작고 왜소하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럴 때 부모님들 막상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 아이들 건강도 챙기고 미래를 생각해보는 키 성장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키 쑥쑥 크는 롱다리 만들기의 저자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키 문제에 대해서 성장 확해 활동도 하시고 또 공중보건의 임상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논문 발표도 하시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카페라든가 또 칼럼 쓰면서 여러 가지 모았던 자료들과 또 10여 년 동안 이상 임상 키 크기에 대해서 임상을 하면서 어떤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책도 만들고 또 이렇게 학회에 발표도 하고 그런 기회를 만들면서 지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 아이들 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좀 그 중에 작은 아이들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아이들이 막 키, 외모 막 열풍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물론 이제 자신감 있는 생활하는데 꼭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떤 생각이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키 하면은 예전에 그 몸무게처럼 외형을 재는 단순한 단위였는데 요즘 보면은 그 몸짱, 월짱, 키짱 이런 말이 대변되다시피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키라든가 그런 것들이 경쟁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또 그렇게 작은 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또한 작은 키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도 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외모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보다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참 건강이 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루키즘 쪽으로 발달되는 어떤 이 사회 환경들이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바람직하지만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 보면 학생들 보면은 그냥 아주 굉장히 덩치도 크고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자료 보니까 양극화가 심하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정말 위축되고 자신감 없이 앞으로 꿈을 펼쳐가는데 많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저도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우처럼 키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기에 들어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고 또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의 격차가 커지면서 상당히 문제가 나타날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일본을 좀 따랐다가 돼요? 키가? 평균 키가? 따라 있죠. 아하.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처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큰 사람 큰 반면에 작은 사람 아주 작죠. 교과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쭉 훑어보면요. 2005년부터 키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약 2007년보다 오히려 키가 초등학생은 0.2cm, 중학생은 0.2cm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80 이상 되는 아이들이 아주 많이 보이죠. 그 소리는 그만큼 또 반대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평균 키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키도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 안 큰 애들 보면은 운동도 하지 않고 햇빛도 잘 보지 않고 키 한참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에 게임이다, TV다, 컴퓨터다 학원에 다니면서 성장 호르몬이 나올 기회를 못 잡고 있고요. 또는 음식도 대강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칼로리만 많지 영양분이 없는 음식을 먹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TV 매체라든가 그걸 통해서 성인 문화를 빨리 접촉해서 성장 호르몬보다는 성 호르몬의 어떤 노출이 되면서 성장이 저해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부모님들, 아이를 키울 부모님들이 꼭 보셔야 되겠군요. 그러죠. 그래서 키 큰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 미리 아시고 어떤 생활습관이라든가 식습관을 제어를 해주고 또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잘 따르고 부모의 말을 잘 따라서 많은 키를 갖고 키가 잘 커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 하듯이 지금 현재 키도 빈익빈 부익부 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건 다름 아닌 생활습관과 식습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잘 알고 대처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타고난 것인데
어떻게 뭐 다른 것을 통해서 해줄 것이 있겠느냐. 네. 시도도 못한 나가지 않느냐.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키를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키라 하면은 우리나라는 옛날에 보면은 키가 좀 작은 1913년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남자 키가 170, 162, 여자 키가 170, 148 정도 되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남자가 173, 174, 여자들은 161, 160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고. 예,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 민족인 남북한 청소년들도 키가 6, 7, 8cm 차이 납니다. 이것은 그 유전자가 같지만은 상경과 생활 습관, 식습관이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네. 유전적인 인자는 23%, 운동 20%, 영양이 31%, 환경이 16%인데 수면 쪽이 10%에 많이 이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 유전적인 상황은 30%밖에 안 되고 네. 나머지 약 70% 정도는 내가 관리를 하고 내가 조심하고 또 어떤 거에 대해 관념을 가지고 한다면은 충분히 네. 키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유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죠. 환경적인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 가지 예. 자료를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우리가 잘 만들어주면 충분히 아이를 늘씬하게 키울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림 한 장을 준비했거든요. 네. A부터 F까지 6명의 아이들의 그림입니다. 네. 우리 한번 봐보시고 앞으로 누가 가장 키가 클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랍니까? 네. 예. 그림을 보니까 저 A 같은 경우는 작으면서도 음모가 이렇게 난 걸로 봐서 좀 너무 빨리 조숙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예. 뭐 B 같은 경우 좀 더 평균적인 것 같기도 예. 하고 C는 좀 어린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예. 어떻습니까? 사실 이 아이들이 똑같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입니다. 한마디로 생일 나이는 다 똑같은? 예, 나이가 같은 아이들이죠. 그런데도 저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러죠. 어떤 아이는 키가 크고 또 어떤 아이는 키가 작고 또 어떤 아이들은 아주 조숙해서 어른처럼 보이고 어떤 아이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이런 상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보면은요, 나이는 그 생일 나이, 키 나이, 뼈 나이, 그 다음에 네. 정신 연령, 그 다음에 생리적 연령 5가지로 우리가 흔히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뼈 나이, 그 생일 나이라면은 태어난 지 얼마 됐느냐. 네. 지금 이제 야가 태어난 지 몇 년 몇 개월 됐냐가 생일 나이고요. 그 다음에 키 나이라면은 아이 키가 현재 평균 그 또래에 비해서 몇 퍼센트 속했느냐. 네. 그리고 이 키가 몇 살 또래의 평균에 해당되느냐가 키 나이가 되고요. 뼈 나이는 앞으로 이 아이가 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혹은 더 많이 남았냐, 적게 남아있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그 뼈 나이, 생일 나이, 키 나이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나이에 맞는 성장 상태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러죠. 그 성장 상태를 점검하는데 생일 나이, 키 나이, 뼈 나이. 예. 그 세 가지를 보고 비교를 해놔서. 근데 의외로 좀 어렵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저신장과 경계신장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를 의학적으로 저신장이라고 하고요. 네. 10%까지를 일반적인 저신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까지를 경계신장이라고 하고요. 50%가 평균신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반에 30명이 있다면은 13번째 안에 아이들이 저신장이 되고요. 네. 8, 9번째가 경계신장이 됩니다. 작은 순서에서요.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관심 가져줘야 되고 내 아이가 얼마나 그 평균적으로 어린이에 속해 있는가는 제가 그 CNB의 홈페이지에다가 그 자료를 놔드릴 테니까 한번 부모님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뼈 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서 앞으로 우리 아이가 더 클 수 있는 것이든지 클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부모님들이 이제 그 뼈 나이를 검사하자 그래서 성장판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들이 요즘 잘 하시고, 우리 아이 뼈 나이 성장판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라고 물어봅니다. 네. 뭐 키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진 분들은 알고 계신 부분들인데, 또 반면에 어떤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성장판이 당연히 열려 있는데 뭐 검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조금 그 이해를 잘못하시고 계신 건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뼈 나이라는 것은 앞으로 아이가 현재 이 키 상태에서 또래 집단에 비해서 키 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더 많이 남아있느냐. 아하. 또 혹은 얼마나 적게 남아있냐를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키를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태어났을 때 뼈가 260kg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1차 성장기, 2차 성장기를 지나서 3차 성장기가 되면서 350kg 늘어나죠. 개수가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뼈가 서로 융합이 되고 성장판이 닫히면서 개수가 349kg 변하면서 207개까지 낮아지면서 성장이 완료됩니다. 네. 그러면 과연 내 아이가 또래들은 뼈가 예를 들어서 340개 있는데 내 아이는 뭐 350개 있다 그러면 40개 있는 아이보다는 키 크는 시간이 그만큼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법은 뼈 나이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 과정이 4단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네. 여러 강연에서도 말씀하시고 책에도 써 있고 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키 크는 걸 보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식 농사. 뭐 누구 정말 자식. 제일 중요한 농사죠. 예. 네. 그래서 성장기를 4단계로 나누는데요. 1단계가 새싹 키우기 단계입니다. 네. 이렇게 마치 모판에다 모를 기르는 것처럼 새싹 키우는 과정이에요. 그때도 역시 중요하지요. 아이들이 보통 50cm 정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 돌이 되면서 25cm가 크고요. 두 돌이 되면서 약 17, 8cm가 크게 됩니다. 네. 이때는 잠도 잘 자고 또 엄마의 젖이라든가 아주 고영양분을 먹기 때문에 뭐 이 아들이 뭐 불량식품을 먹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잘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죠. 네. 근데 이때 가장 성장에 방해가 되는 질환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수면의 패턴을 못 찾아서 밤에 울고 낮에 깊은 잠을 못 자는 애들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네, 네, 네. 그런 아이들은 성장이 상당히 저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위장 기능, 장 기능이 약해서 먹으면 설사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은 아주 키가 많이 커야 될 텐데 이때 잘 적응 못해서 처음부터 키 크는 것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 단계가 2차 성장기인데요. 이때가 3살부터 10살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치원, 학년 전기 유치원 때인데요. 근데 이때 아이들이 관리를 잘못하면은 불량식품이라든가 어떤 그런 또 잘못된 생활 습관을 많이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성장이 잘 안 되는데 초반기 약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6cm 정도 크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 초등학교 들어가서 사춘기 전까지는 평균 5cm 정도 크는 시간인데 이때 잘 지내야 3차 성장기, 급성장기 때 또 아주 성장할 수 있는 밑에 있는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3차 성장기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차 성장기는 사춘기 때입니다. 아하, 급성장. 예, 그렇죠. 여자들은 유방이 형성되면서 유두에서 유방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고요. 남자들은 고환이 커지면서 사춘기, 급성장기 시작되거든요. 보통 2, 3년 정도 진행되는 기간을 우리가 사춘기라고 그러는데요. 이때는 급성장하는 만큼 영양분을 많이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저희들이 이제 농사짓기로 말하면 태비주기에 잘 먹여야 되겠군요. 그렇죠. 좋은 음식을. 그렇죠. 예. 칼슘이라든가 뼈 성장이 아주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칼슘 성분을 많이 먹이고 그 다음에 또 이때 수면질이 수면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사춘기가 시작됐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반드시 수면의 상태를 체크를 하고 수면을 최소한 밤 11시 전 네. 가능하면 10시쯤에 잠을 재우는 것이 좋고 이 시간에는 8시간 이상 정도 7, 8시간 재워야 키가 크게 됩니다. 저녁에 뭐 공부한다고 잠 못 자고 키도 못 크고 낮에 학교 가서 졸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 예. 예. 그래서 이 기간에 보통 1년 보통 아이들이 5cm 크다면 1년 클 것을 2년 클 것을 1년에 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10cm에서 15cm 정도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낸다면은 아주 좋은 기성장을 할 수 있고요. 이 과정이 끝나면은 최종 성인 신장의 약 97%를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성장기가 있는데요. 이때는 다른 데로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하고 영양분이 다른 데로 못 가게 해서 이렇게 더 잘 크게 하는 마지막 어떤 스퍼트를 만드는 건데 이때는 가지치기라고 그러죠. 필요한 가지를 치고 여기서 작게만 잘 자라게 하는 가지치기의 단계인데 필요 없이 성장 에너지를 다른 데로 허비하지 말고 그것을 키로 마지막 단계까지 하게 하고 이때가 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판을 자극을 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4차 성장기가 더 길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의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새싹 키우기, 그 다음에 김매주기, 그 다음에 밑거름 주기, 그 다음에
가지치기. 이렇게. 단계마다 부모님들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보면은 사춘기가 끝나게 되면은 사실은 성장이 거의 멈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참 아쉬운 것이, 부모님들이 대부분 요즘 병원에 예. 들리는 경우는 초경을 하고 나서 또 남자들 경우에는 음모가 많이 진행되고 나서 그때서야 들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예. 사실은 이때는 사춘기가 끝나가는 단계고, 예. 성인 신장의 97%를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나 3% 네. 남아있는데 키는 더 많이 커야 되겠고, 예. 그런 어떤 답답한 마음. 조금 일찍 대응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춘기 되기 전에. 예. 치아 발달 그런 상태만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펴본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성장 상태를 알 수가 있다면서요? 네. 치과 선생님들을 예. 우리 가끔 이제 저희 병원에도 말씀하셔서 오시는 환자들이 있어요. 예. 야가 유나이도 다른 아이보다 치아 발달이 너무 빠릅니다. 아하. 그럼 이것이 뼈 나이가 빨라서 성조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남자들이 여자보다 치아 발달이 1, 2년 늦고요. 네네. 또 아랫니가 더 빠릅니다. 아. 윗니와 아랫니 되었을 때 영구치가 32개 있는데 영구치의 발달의 과정을 보고 우리가 치아의 발생을 볼 수 있는데요. 6세가 되면은 영구치가 하나 생깁니다. 어금니가. 그 다음에 7세가 되면서 앞니빨이 생기기 시작하죠. 영구치가 빠지면서. 그래서 6세가 되면 이빨 빠진 상태가 앞니에서 많이 나타나죠. 네.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지나면서 이제 앞니빨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7세 때입니다. 아하. 그래서 만약 아이가 6세 때 앞니빨이 났다 그러면 야가 성장이 빠르고 조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8세가 되면은 문치라고 앞에 두 번째 문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 직절치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 이빨이 8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송곳니라고 그러죠. 네. 송곳니라는 이빨이 11세에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12세에 저 안쪽에 어금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랑니라는 뼈가 치아가 17세에서 21세에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랑니가 나면은 거의 성장이 완료됐다고 봐야 됩니다. 아하. 이런 과정을 부모님들이 아신다면은 우리 아이가 치아의 발달 네. 과정이 빠른가? 네. 너무 빠르다면은 야가 좀 조수하고 키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네. 알을 수 그래서 원장님 있습니다. 말씀을 지금 자세히 듣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춘기에 잘 크게. 네. 그 안에부터 잘 북돋아줘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게 요즘에 빨리 와서 문제가 된다. 네. 그러니까 빨리 오는 아이도 최대한 있고. 예.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늦게. 네. 그래서 너무 빨리 오지 않도록. 네. 그래서 그런 빨리 오는 이유도 좀 알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춘기가 빨리 오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네.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키는 그때 아니면 안 큽니다. 네. 이제 키가 클 시기를 지나다면은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는 것인데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시기를 잘 아는 것이 아이의 성장의 발달에서 치아가 하나의 부모들이 알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실 것이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걸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뼈 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통해서 아이의 성장의 단계가 어느 정도 있는가 네. 이제 저희들이 임상가들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성조숙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 성조숙이 예전보다 부모님 세대보다 약 2, 3년 정도 빨리 당겨지고 있고요. 심한 아이들은 4년 정도 이상도 당겨지고 있고 예. 심한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지도 불구하고 초경을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원인들을 보면은 일단은 식생활, 먹거리의 문제입니다. 네. 두 번째가 자연 환경의 변화고요. 세 번째가 가정과 사회 환경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은 너무 서구화된 먹거리, 예. 지방질이 많은 음식,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그다음에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 영양 과잉으로 인한 비만 이런 것들이 성조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면은 조식이 안 올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다음에 자연 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따뜻하게 생활합니다. 이 나라에 비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자연 환경을 보면 적도지방에 가까울수록 키가 작은 사람들이 많고요. 적도지방에서 멀어질수록 키 큰 민족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따뜻하게 사는 것도 좋지 않을 것이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파, 그 다음에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네. 페닐
브로마 디 에틸렌이라는 그 성분들이 있거든요. 흔히 예. 막 전자제품에 많이 쓰는 수지들이죠, 수지들. 예, 예. 그런 것들이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그 성장 호르몬을 방해하고 성호르몬을 촉진시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가정과 사회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그다음에 그 이런 걸 TV 대중 매체를 통해서 어떤 성인 문화의 조기 접촉, 또 음란물 접촉 이런 것들이 문제되고요. 또 밤늦게까지 너무 야간 문화 발달돼 있던 거죠. 옛날에는 뭐 밤 10시 뭐 캄캄했는데 요즘은 뭐 저녁 이렇게 환한 상태에서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미스미디어 쪽에 관심 갖다 보니까 가족 간의 따뜻한 대화가 부족해지고요. 그다음에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학업 스트레스, 그다음에 그 햇빛 보지 못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성조직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런 요인들을 좀 잘 알고 네. 부모님들이 실천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만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살이 키로 간다더라. 할머니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죠. 뚱뚱해도 좋다,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은 그게 아닌 모양이죠. 이런 것들도 좀 잘 치료를 해서 어떻게 잘 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비만 아이들은 약간 조숙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초반기, 초등학기 저학년들은 키가 크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 아이들이 35kg, 30kg가 체중이 넘어가면서 그 지방에 의해서 에스트로겐 합성이 빨라지죠. 그래서 초반기에는 아이가 큰 것 같습니다. 조숙에 의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키가 크다가 초등학교 9학년 되면서 뭐 3, 4학년 때는 5학년 때는 상당히 커 보이는데 그 중학교 가서 그 성장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이 뼈에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방을 분해하는데도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키로 가서 키를 크게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성장 호르몬이 지방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으로 가버린 성장 호르몬만큼 키가 덜 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비만하다면은 그 부모님들이 무조건 뭐 굶게 하고 뭐 다이어트 한다 하는데 사실 또 이런 아이들한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기성장애 부담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정확히 따지고 아이가 키도 크면서 살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의 키성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다 됐네요. 빨리 지나갔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분들한테 보너스를 좀 드리려고자 합니다. 그래서 키를 보다 좀 잘 크는데 보너스를 3가지 정도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은 1년에 1cm 정도 클 수 있고요. 반대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은 반대로 1cm 정도 적게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른처럼 TV를 보거나 성인 문화를 접촉하게 되면은 1cm가 덜 크게 되고요. 어른처럼 어떤 담배 피우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또 1cm 적게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의 보너스 키인데요. 줄넘기를 매일 600개에서 1200개 하면은 1, 2cm를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성장에 좋은 운동인 그다음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줄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만 타고 또 걷기를 싫어하고 이런 경우는 또 성장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생각보다 많이 비만하거나 또 너무 수척하거나 이럴 때도 성장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다음에 먹거리에 의한 보너스 키를 말씀드리면 우유라든가 두유를 600cc 하루에 정도 마신다면은 1년에 1cm 정도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키 큰 음식을 제대로 먹게 되면은 1년에 1cm 정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먹게 되면 또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멸치라든가 뼈채 먹는 생선, 그 다음에 잔새우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은 또 2cm 정도 1년에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잘 하시고 좀 관심 있게 지켜봐주고 이렇게 음식도 해주고 그런다면 키 크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잘 키우셔야 되겠죠? 많이 보고 놀면서 상상력을 길러서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설계도를 만들어야 될 어린 시기에 너무 공부시킨다고 또 위험하다고 혼자 방에만 있게 하는 것은 정말로 극히 위험하다고 전문가 선생님들 지적하십니다. 풍부한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멋지고 헌칠한 우리 아이들로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건강365 신철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